꽃님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총구를 움켜쥔 손가락 사이로 땀이 흘렀고 눈앞은 서서히 흐려졌다. 심장은 도려내듯 뛰었고 귀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저 멀리 산 능선을 따라 외놈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자 숨이 막혔다. 땅이 흔들리는 것도 같고 허공이 무거워지는 것도 같았다. 죽음을 죽음으로 갚는 게 맞는 걸까? 그럼 우린 저들의 침략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 나라님도 포기한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 걸까? 말이 되지 않는 의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생각은 얽히고 공포는 목을 죄었다. 총구를 잡은 손끝에서 피가 빠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짧고 찢어지는 소리. 탕! 첫 총성이 울렸다. 곧이어 요란하고 이어지는 격렬한 사격.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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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놈들의 신음소리가 총소리 틈을 뚫고 들려왔다. 기명도 놀람도 아닌 그저 쓰러지는 자의 숨소리. 꽃님이는 놀라 고개를 숙였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땅바닥에 숨을 몰아쉬었다. 몸이 떨렸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그때 잎사귀를 헤치고 달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평강의 목소리가 터졌다. 움직여! 움직여! 평강의 말은 명령이었고 손은 재촉이었다. 꽃님이는 본능처럼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움직였다. 그녀는 탕관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 타겟을 정하고 총구를 겨냥하고 숨을 참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에 맞은 외놈 하나가 쓰러졌다. 몸이 뒤틀리며 나무에 기대듯 주저앉았다. 그 순간 꽃님이는 알 수 없는 감각을 느꼈다. 뭔가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는 기분. 피일까? 죄책일까? 혹은 처음 맞닿는 살기의 울림일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움직이고 쏘고 다시 움직이고 쏘고. 꽃님이는 몸을 낮추고 땀에 절은 손으로 총을 다시 고정했다. 그녀는 5분여 동안 숨을 잊은 채 움직임을 반복했다. 마치 한 동작에 모든 생을 거는 듯 그 시간은 길고도 짧았다. 곧 평강의 손이 하늘을 가르며 신호를 보냈다. 개각이었다. 꽃님이는 개똥이 그리고 10여 명의 대원들과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풀숲을 밀치고 흙탕을 튀기며 첫 퇴강로까지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들이 빠지는 동안 평강과 바오는 마지막까지 뒤를 지켰다. 포복하며 사격했고 나무에 기대며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은 텅 빈 계곡을 울렸고 두 사람은 점점 숲 안쪽으로 사라져갔다. 그렇게 그 새벽의 불꽃은 점차 어둠 속으로 접혀들고 있었다. 낙가무라는 결국 터졌다. 보고를 들은 순간 눈동자가 뒤틀렸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고 손등의 핏줄이 터질 듯 부풀었다. 그는 책상을 발로 차며 외쳤다. 닭이야, 놈들을 쫓아야! 도대체 왜 계속 따라하는 거야? 왜? 목소리는 쉰 짐승처럼 쩌렁댔다. 부하들이 놀라 고개를 숙이는 사이 낙가무라는 지휘봉을 꺾어버리듯 움켜쥐고 진영 밖으로 쏟아져 나갔다. 왜군 전 부대가 휘몰아치는 징소리와 함께 산속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 사이 짱틀 부대는
움직이고 있었다. 산이 어둠 뒤에서 돌격대와 별동대는 아무 말 없이 왜군의 대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뒤통수엔 무겁고 둔탁한 죽음이 늘어져 있었고 짱돌 대원들은 그 그림자를 차분히 넘겨다 보았다. 그리고 움직였다. 돌격대의 온달과 소똥이를 비롯한 지명의 전투조가 안개처럼 순결처럼 일본군 주둔지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나뭇잎처럼 미끄러졌고 발끝은 그림자보다 조용했다. 총을 든 손끝은 식지 않았고 칼자루는 살기를 머금고 있었다. 천막 사이를 스치는 발자국,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그리고 파열. 한 병사가 목을 움켜쥔 채 고꾸라졌다. 칼날이 입에서 튀어나온 피와 함께 귀밑까지 파고들었다. 소리내지 못한 비명, 잘린 숨. 그제야 뒤늦은 비명이 터졌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도깨비가 나타난 것이다. 도깨비다! 그 외침은 비명이자 절규였다. 구르고 미끄러지고 피에 젖은 땅을 기어도 그들을 가르는 검은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탕탕탕. 그 뒤를 이어 신돌석의 본진이 밀려들었다. 총구는 불을 뿜었고 숲은 화약 냄새로 뒤덮였다. 탄화는 연거푸 날아가 목과 가슴과 이마를 꿰뚫었다. 왜군은 반응하지 못했다. 총을 쥔 손은 떨렸고 누구는 허둥지다 총구를 자기 발에 쏘기도 했다. 누군가는 절뚝이며 천막을 뚫고 도망치다 뒤따른 칼끝에 척추가 잘렸다. 짱돌 부대의 눈은 피처럼 붉고 숨은 숨이 아니었다. 도깨비였다. 숨죽인 사냥꾼, 피를 밟고 웃지 않는 전사. 그들은 적의 진영을 유린하고 불태우고 찢었다. 왜군의 얼굴엔 피와 재, 공포와 배설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물러나지도 못했고 싸우지도 못했다. 비명은 짧았고 저항은 부서졌다. 그리고 마지막 총성이 계곡을 울릴 때쯤 주둔지는 더 이상 기지가 아니었다. 도깨비의 발자국만 남은 폐허였다. 짱돌 부대는 다시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허기와 피로 흙먼지와 피냄새가 뒤엉킨 저녁 무렵 누군가는 말없이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총을 끌듯 어깨에 걸쳤다. 언제나처럼 웃고 농을 던지며 고구마를 돌리던 모습은 없었다. 이번 전투는 달랐다. 피를 처음 본 이들이 많았다. 꽃님이를 비롯한 신입대원들, 바늘보다 얇은 손에 총을 쥐고 처음으로 방아쇠를 당긴 이들, 살인을 겪은 손이 떨렸고 총구를 내려놓은 눈빛은 멀었다. 서늘한 비린내가 군막을 감쌌다. 뼈와 피, 그리고 죄책이 뒤섞인 냄새였다. 신돌석은 말없이 대원들을 불러 모았다. 불도 연기도 없이 그의 목소리 하나로 대열이 모였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모두의 눈빛을 확인하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택한 길은 아름다운 길이 아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귓속에 깊이 박혔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길이다. 이 길이 조국을 위한 길인지 나같이 무식한 놈은 잘 모른다.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러운 짓을 해서라도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겠다면 오물을 당당히 뒤집어쓰고 가겠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동지들이여, 언제라도 떠나도 좋다. 멀리서 지켜보아도 좋다.
하지만 고개 숙이지 마라. 그의 말끝이 떨렸다. 하지만 말은 뚜렷했다. 난 부끄럽지 않다. 역사 앞에 살인자라 불리어도 부끄럽지 않다. 는 허리를 펴고 어깨를 폈다. 난 조선을 침범한 외놈을 죽인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말이 끝나자 무거운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총을 들었다. 그 총구는 하늘을 향해 곱게 뻗었다. 그 뒤를 따라 또 하나, 또 하나. 탄광이 묵묵히 총을 들어올렸고 온달이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개똥이와 꽃님이도 따라 들었다. 10명, 20명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짱돌 부대는 다시 하나였다. 비록 손에 묻은 피는 씻기지 않을지언정 그들의 어깨에 놓인 총은 떨리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을 확인했고 앞으로의 길을 다시 디뎠다.